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꺾여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호가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매수세도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네. 그럼 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돌아오는지, 그 시그널이 언제쯤 들어올지 예측, 물론 개인 예측이겠지만 네네.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 그때 그 부동산 사이클 얘기하면서 사이클을 이해하면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더라. 제가 2, 3년 전에 그 자산가들 제 고객들 팔게 해주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말 듣고 팔아보니까 바로 이상규 대표님 말대로 거래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점을 맞춘 거죠. 그치. 근데 제가 부동산이라는 건 왜 쉽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평범한 주부가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 게 부동산이더라. 왜? 주식은 세력이 있어서 절대 평범한 사람이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세력이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이 팩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한다면 부동산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조차도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사이클 이해해가지고 맞췄으니까. 그럼 언제 장이 돌아올 거냐 물어봐요. 아. 그래서 저는 딱 얘기해 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그치, 있고. 그치.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100채, 200채 살라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와. 아파트를. 언제냐면 2027년도에 2027년 상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50만 호가 50만 우리가 1기 신도시는 뭐 분당 일산이고 아, 그치, 그치. 2기 신도시는 뭐 동탄 같은 동네가 있는 거고 3기 신도시는 미사의 뭐 교산 신도시 같은데 그 3기 신도시가 2027년도부터 해가지고 50만 호가 쏟아집니다. 그때 입주를 한다는 거죠. 그럼 3인 가족으로 잡았을 때 150만 명이 경기도로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말은 마지막에 최악의 하락장이 있어야 돼요. 그 최악의 하락장이 거쳐야지 누군가가 또 매집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최악의 시점이 언제냐? 2027년도에 50만 호가 쏟아졌을 때. 그럼 우리가 신도시를 가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신도시가 가격이 올라가더냐? 처음에 우리가 입주할 때 뭐 물량 쏟아지면 전세가도 안 나오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 마이너스 피로 내는 애들도 있고 또 공시를 쓰니까 전세가도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통 신도시는 1년에서 2, 3년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나서 인구가 차기 시작하죠.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세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요. 그럼 저는 언제 보냐면 2029년, 2030년도에 상기 신도시가 인구가 좀 차기 시작하면서 그때 마지막 최악의 장이 올 거다. 최악의 장. 예, 주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주식으로 말하면 해 뜨기 전에 새벽이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정부 정책은 우리가 기존의 역사를 봤을 때 정부 정책이 뭐가 있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랬었거든. 일단 실거주 요건 없고요. 일가구 주택 없고 양도세 비과세도 거의 비과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100채, 200채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강북이죠, 강북. 우리가 강남, 강북을 합쳐가지고 평균이 그때 전세가율이 70%. 만약 10억이면 7억 전세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강남, 강북의 평균입니다. 근데 강북으로 갔을 때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800만 원 있었으면 샀어요. 아파트 한 채 사는데. 그러면 전세가율이 95% 이상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100채 사는데 800만 원이면 8억이면 되죠? 그러네. 200채면 16억이면 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이게 저점 고점이 청책만 봐도 나오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DSR 적용해가지고 대출 규제 들어가고 그리고 일가구 주택 다 적용받고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실거주 요건 다 있고 그런데 앞에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어요? 정책만 봐도 아 이때는 저점이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규제를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책들을 다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되면서 부동산 하락장 되면서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조정지역도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다 풀어줬잖아. 서울만 남겨놨잖아요. 이제 실거주 요건도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풀어줄 거냐. 그러니까 100채, 200채 산다는 말을 하면 다들 놀래요. 근데 실제로 안 무섭거든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고객들이. 그럼 어느 지역을 선호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강력하게. 어느 지역? 예, 지역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죠?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의 시대에 사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진짜 고수가 없고 진짜가 없더라. 따라해봤자 나도 똑같이 가난해지더라. 그러니까 소수의 아주 몇 프로들은 진짜 남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남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현혹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정보의 비대칭의 시대에 살면서 진짜를 찾기 힘든데 그 진짜가 하는 말들은 들어보면 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더라. 자, 형 잘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가장 아주 여러 가지 메인 포인트 중에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인프라의 질입니다. 형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근데 부동산 인장하러 갔어요. 인장 갔는데 근데 부동산 모르겠어. 모르는데 그냥 내가 얘기했어요. 상가 보라 했어요. 상가. 상가 보면 뭐죠? 상가 보면? 어린이들 뭐 교육.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술집이랑 뭐 노래방 많고 이러면 거기는 블루칼라가 강세하는 지역입니다. 블루칼라가 강세하는 지역은 미안하지만 연봉 수준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이트 칼라가 강세한 지역도 있죠. 거기는 상가를 가보시면 전부 다 취미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한 달 생활비 쓰고 남는 거 어떻게 하죠? 자녀 교육시키고 나 개인 취미 활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가들이 그런 외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미래 지향적인 산업군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동탄을 왜 사는지 아십니까? 미래 동탄. 지향 지역이야? 제가 앞에도 4차 산업 넘어가는 가독이라고 했잖아요. 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의 총리가 왜 평택을 날라올까요? 평택? 네. 군사 저기. 평택에 삼성 반도체 있잖아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모리얼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그치. 바이든은 간단해요. 내년에 대선 있잖아, 대선. IA 법 왜 발행하겠어요? 왜 발의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못하는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자율주행. 이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3가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공장 다 어디 갔습니까? 미국이 다 가져갔잖아요. IA 법을 발행하면서. 왜 바이든이 그걸 왜 이렇게 했어요? 미국 고용을 창출시켜줘가지고 내년에 나 뽑아라 이거지. 너희들 경기 내가 더 좋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실 그거 우리나라 공장 가지었다면 동탄만큼 큰 신도시가 또 하나 생겼고 고용이 그러네. 창출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돈이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4차 산업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차 산업은 석유 전쟁이었습니다. 4차 산업은 데이터 전쟁입니다. 왜? 이제 저장 공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형의 정보, 형의 모든 것들, 행동 방면들,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게 이제 여담이지만 미국 주식 살 거면 클라우드 가진 회사 사라. 저장 공간 가진 회사들, 아마존, MS, 뭐 애플 이런 애들 아주 미래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2030년도까지 내연기관이 자율주행으로 다 바뀐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아젠다입니다. 아젠다. 형 보세요. 질병이 나는 아젠다가 있을 때 코로나가 왔고 누가 돈을 벌었죠? 마스크 만드는 애들 아니면 백신 만드는 애들 돈 벌었죠. 근데 지금 아젠다가 뭐죠? 기후변화, 탄소 중립, 뭐 기근, 다 이런 거죠? 그럼 뭐겠어요? 4차 산업 오는 딱 내용이 다 나오잖아. 그러면 탄소 중립 이게 나온다니까? 탄소 중립 이게 나오면 내연기관들은 없애야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뭐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석유랑 사람의 자동 운전 시력이 중요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저장 공간이랑 전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모든 핵심 부품이 반도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만의 TMC한테 삼성이 이제 밀렸다고. 왜 밀린지 아세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하겠어요. 반도체라는 건 1년만 뒤처지잖아요. 10년을 지는 거예요. 그 일본이 다 밀려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술 다 빼가면서. 그러니까 못 따라오자. 절대 못 해. 초격자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사의 산맥조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내용이 있지만 지금 동평택에 고덕지제에 거기 이제 삼성 반도체 곧 이제 가동되잖아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오산 IC에서 평택 IC까지 버스 전용 차선 있잖아요. 이거 확정하는 거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왜? 고용 인구가 8만 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완전 지옥 출근길이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초격차의 인재들을 고용을 해야 돼. 아, 그렇지. 아니, 하성씨가 살인의 추억이었는데 왜 대박났겠어요? 삼성 반도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지, 다 그렇지. 대박난 거예요. 그렇지. 화이트 칼라들 들어오면서 맞아. 30대 억대 연봉자가 제일 많은 지역.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경기도의 평균 나이대가 45세쯤 돼요. 근데 동탄하고 평택은 몇 살인지 아세요? 37세입니다, 37세. 부동산을 잘 되려면 나이가 젊어야 돼요. 그 지역이 젊고 30대 억대 연봉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올해 부동산 떨어지면서 데드캣 바운스, 회복하는 회복력에 대한 1등, 2등이 다 동탄 평택이고, 지금 현재 그 젊은 인구의 평균 연령대가 동탄 평택이 제일 어려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초격차의 인력들을 수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이 돌아오면 우리 보세요. 급여가 세야지 비싼 아파트 사죠. 그치. 급여가 작은데 어떻게 비싼 아파트 사요? 그치. 물가가 올라가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래적으로 동탄이랑 평택을 보라. 저는 동탄 평택으로 나중에 벽체 200채를 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말고 뭐 시간 가지고 뭐 한두 시간 더 할 수 있지만 이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이제 강남은 옛날 같은 위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그 큰 기업들 있잖아요. 빅테크들.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력서 안에 학벌란에 빼버렸어요. 학벌을 보고 뽑았는데 아무 업무 역량이나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아예 진짜 다른 거를 보고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남의 8학군이 왜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학벌을 보거든. 학벌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형의 와이프가, 형수님이 이제 기러기 부부처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든 강남 가가지고 그 8학군에 들어가서 월세방 사더라도 거기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8학군에 이력이 있었지만 근데 대한민국도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중심이 바뀔 거다. 그래서 강남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그래서 진짜 부동산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하고 싶다. 동탄이랑 평택을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